집에서 혈압 재는데 이거 틀리면 의미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이라는데 집에서는 높게 나오고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160이 찍히고 그래서 묻습니다. 이 혈압계 믿어도 될까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변합니다. 계단을 올라도 오르고 말을 조금만 많이 해도 올라갑니다. 긴장하면 오르고 추워도 오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 번 재는 것보다 집에서 꾸준히 재는 값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집에서 재는 방법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가정용 혈압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손목형 그리고 팔뚝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손목형이 훨씬 편합니다. 작고 가볍고 여행 갈 때도 좋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끝이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팔뚝형은 상완동맥을 직접 압박합니다. 심장과 가까운 굵은 혈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값을 냅니다. 반면 손목형은 요골동맥을 측정합니다. 더 가늘고 위치가 얕습니다. 손목 각도가 조금만 달라도 혈압이 달라집니다. 심장 높이보다 조금만 아래에 있어도 수치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위로 들리면 낮게 나옵니다. 손목형을 쓰면서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라고 느끼는 분들 대부분 자세 문제입니다. 손목을 가슴 높이에 정확히 맞추고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손목 혈관 탄력이 떨어져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있는 경우도 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가정에서는 팔뚝형을 기본으로 권합니다. 물론 손목형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세를 정확히 지키고 같은 조건에서 반복 측정하면 경향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단에 가까운 수치를 원한다면 팔뚝형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합니다. 커프 위치입니다. 팔꿈치 위 23cm. 너무 위도 너무 아래도 안 됩니다. 커프가 헐거우면 수치는 올라갑니다. 너무 꽉 조여도 오차가 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얇은 팔에 큰 커프를 사용합니다. 혹은 팔이 굵은데 기본 커프를 씁니다. 이러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측정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변 보고 약 먹기 전, 저녁에는 잠들기 전, 이 두 시점이 기본입니다. 커피 마신 직후, 운동 직후, 화가 난 직후, 이때 재고 혈압이 너무 높아요. 라고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은 그 순간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또 하나, 다리를 꼬고 재면 수축기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우지 않아도 수치가 변합니다. 말을 하면서 재도 올라갑니다. 측정 전 12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병원과 집 수치가 다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백위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면고혈압입니다. 이런 경우는 집에서의 측정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계가 부정확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정확한 기계, 정확한 자세, 같은 시간,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기기 차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압 수치는 약을 늘릴지 줄일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잘못된 숫자는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재는데 틀리면 의미 없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정확도 인증 기준과 꼭 확인해야 할 선택 체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혈압계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디자인이 깔끔하다고 리뷰가 많다고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정확도입니다. 혈압계는 의료기기입니다. 장난감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국내 식약처 인증 여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임상 정확도 검증을 통과한 제품인지 보십시오. 대한고혈압학회, 유럽고혈압학회 같은 기관에서 검증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이 검증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기계 수치와 전문 의료진의 청진 수치를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커프입니다. 커프는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압력을 균일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팔 둘레에 맞는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성인은 기본 사이즈가 맞습니다. 하지만 팔이 가늘거나 반대로 굵은 경우 전용 커프가 필요합니다. 맞지 않는 커프는 수치를 왜곡합니다. 특히 팔이 굵은데 작은 커프를 쓰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혈압이 더 나빠졌다 고 오해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하나, 자동 평균 기능이 있는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은 한 번 재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12분 간격으로 두세 번 측정하고 평균을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평균을 계산해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이런 기능은 필요 없을까요? 음성 안내, 컬러 화면, 과도한 그래프 기능 있으면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도를 높여주진 않습니다. 블루투스 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에 저장되는 건 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계 성능과는 별개입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부가 기능보다 검증된 정확도를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병원 수치와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는 자세가 다를 때 병원에서는 등받이에 기대고 발을 바닥에 두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TV를 보며 재고 휴대폰을 만지며 재고 다리를 꼬고 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로 수축기 혈압이 10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정 시간. 병원은 대개 낮 시간입니다. 집에서는 저녁 늦게 피곤한 상태에서 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에는 혈압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계 차이. 병원은 주기적으로 교정합니다. 집에서는 몇 년째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가 약해도 센서가 노후되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길다면 점검을 고려하십시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용 혈압계 선택, 체크 기준 3가지입니다. 검증된 정확도 인증 여부, 팔뚝형, 그리고 내 팔에 맞는 커프, 자동 평균 측정 기능. 이 3가지만 확실히 챙기셔도 실패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혈압은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약을 늘릴지 줄일지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계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혈압계는 병원을 대체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록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정확한 기계, 같은 시간, 같은 자세, 이 3가지를 지키는 것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체크 기준에 맞는 제품은 설명란에 참고로 정리해 두겠습니다.